조선 중기 비운의 전략가 김춘택. 숙종의 첫째 부인인 인경왕후의 집안으로 권세를 누렸지만 장희빈의 폐위와 인현왕후 복위 운동에 앞장서다가 결국 제주로 유배됩니다. 김춘택의 두 번째 이야기, 그의 제주 유배 생활은 어땠을까요?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일단 슬기로워야 됩니다. 슬기로운 유배 생활이 펼쳐져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슬기로운 유배 생활을 하려면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네. 요소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사람이죠, 사람. 아, 유대관계.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 김춘택도 이 제주도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는데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윤? 네네. 무신이윤 뭐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이 이윤이라는 사람은 숙종 때에 물과에 급제를 해서 이제 벼슬을 했던 분인데 이분은 그 우리가 지난번에 광해군 유배를 할 때 네. 그 광해군이 제주도에 유배 보낸 이익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익의 손자가 바로 이 이윤이라는 분입니다. 광해군 때 유배된 간홍 이익은 제주에서 헌마 공신인 김만일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이익이 해배돼 떠난 뒤에 남겨진 아들의 자손이 바로 이윤이죠. 이윤은 김춘택의 아버지 김진구가 유배됐을 때부터 끈끈한 관계를 맺어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김춘택이 그 아버지가 유배 생활을 했던 곳에서 그 유배 생활을 시작했다고 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거기서 지내다가 유배지를 한번 옮겨요. 삼지천 근처로 옮기게 되는데 그 집이 바로 이제 이윤이라는 분의 이제 집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유배를 왔을 때 이 이윤하고 이제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윤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네. 이 김진구에게 이제 공부를 배운 거예요. 그 인연으로 이윤이라든지 그 이중발이라는 부자가 네. 이 김춘택의 유배 생활을 이제 도와준 거죠. 한번 서울에 압송될 뻔한 적이 또 있었거든요. 네네네. 짐들 뭐 또 정리를 네.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윤 이중발 부자가 나서서 이제 도와주기도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김진구, 김춘택 이 부자 네. 그리고 이윤, 이중발 이 부자 이 두 가문이 이 유배를 통해서 이제 서로 교류를 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신 역시 유배인의 후손으로 김춘택 부자에게 동병상련을 느꼈던 이윤은 김춘택의 유배 생활을 살뜰히 챙깁니다. 하지만 1708년 가족같이 지내던 이윤이 병으로 죽고 말죠. 근데 그렇게 알뜰살뜰 챙겨주던 사람이 병사를 하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2의 가족을 잃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발이 이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이제 비석을 세우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글을 이 김춘택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비문의 내용을 보면 이윤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유배를 왔을 때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자기가 유배 왔을 때 이렇게 잘 보살펴줬다. 이런 내용하고 또 이윤이 이제 죽으니까 제주 사람들이 상당히 애석하게 여겼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사람이 재산이라고 그 슬기로운 유배 생활 중에 연 관계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김진구랑 그 김춘택 부자의 또 다른 또 제주도 인연을 보면은 과거에 급제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제 고만첨이라는 분입니다. 이 고만첨이라는 분은 그 김춘택의 아버지 김진구에게서 네. 이제 배운 분인데요. 이분이 좀 실력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시험운이 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 응시를 여러 번 했는데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이 이게 여러 번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주도에서 열리던 시험에 이 김춘택이 유배 왔을 때 드디어 이 고만첨이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럼 1차 합격한 거네요. 네, 1차 합격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서울에 네. 이 시험을 보러 갈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김춘택이 그 시험을 보러 가는 고만첨에게 글을 써줍니다. 힘내라는 글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성원 씨가 읽어보실까요? 그대는 참으로 자질이 많다. 자질이라는 것은 모든 성공의 근본이다. 오직 성공의 열매를 맺는데 더욱 돈독히 하면
나아가서는 왕조에 쓰이게 되고 물러나면 사대부와 더불어 논일게 될 것이다. 어찌 그대가 성공하지 못하겠는가? 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 과거 시험에 네. 고만첨이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거죠. 고만첨이라는 분뿐만이 아니고 뭐 오정빈이라든지 또 이제 정창원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다 이제 김진구와 김춘택 부자와 인연을 맺고 제주도 사람들이 또 이제 서울에 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김춘택의 인연을 따라간 곳, 과거 귤림서원이었던 오현단입니다. 송시열의 오현 배향을 원하던 제주 사람들을 위해서 김춘택이 상소문을 작성해 주죠. 이는 송시열의 배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현단에서 가까운 곳에 그가 즐겨 찾던 곳이 있는데요. 바로 외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세운 제2각입니다. 제2각은 남문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 제주성이 한눈에 보이던 곳이었죠. 선생님, 저희가 제2각에 올라와 있는데 이곳 제2각도 김춘택과 관련이 있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그 옛날 제주성 지도에 보면은 이 제2각 자리에 이 청풍대의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김춘택의 시에 보면은 네. 여기에 올라오니까 시원한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아, 그 바람이 자기를 서울에다가 데려다 놓은 것 같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성 안에 유배 와 있지만 자기가 활동했던 또 서울을 또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이 청풍대에 올라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그 김춘택의 글들이 이 북헌집이라는 책에 다 실려 있습니다. 북헌집이요? 이게 북헌이라는 게 김춘택 선생님의 호가 해당이 되는 거고 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네. 두껍습니다. 네, 제주도의 유배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 뭐 이런 다양한 그 글들이 이제 실려 있죠. 근데 김춘택이 당시 상당한 미남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뭐 제주도에서 약간 그런 인간관계, 연인관계는 없었나요, 선생님?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럼 그분은 누구신가요, 도대체? 글에 보면은 그 백발이 성성한 기녀가 자기를 자주 찾아왔었다라는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녀가 아무래도 이제 성례라는 기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이 성례라는 기녀가 이 노래를 상당히 잘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김춘택이 그 제주도 와서 쓴 글 중에 별삼인곡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작품이 이 노래와 함께 불리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성례에게 노래로 부르게 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보소 저 각시님 서러운 말씀 그만하오. 인연인들 한 가지며 이별인들 같을 손가. 백옥경에 임을 모셔 즐기더니 어리광이 지나쳐 재앙인들 없을 손가. 해 다 저문 날에 가는 줄 서러워 마소. 어떠하다고 한들 내 몸과 견줄 것은 없네. 읽다 보니까 저희 예전에 배웠던 그 정철의 삼인곡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별삼인곡이라는 제목이 속편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지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작품이 이 별삼인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성례에 대한 내용도 김춘택이 다 글로서 남겨놓은 거예요? 이 김춘택의 기록에는 기녀가 성례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 김춘택이 그 해배가 돼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임징하라는 분이 제주도에 유배를 와요. 네네네. 이분이 그 김춘택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그 임징하라는 분이 유배 와서 남긴 네. 서재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실려 있는 겁니다. 임징하의 서재집에는 기녀 성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서 김춘택과 교류한 기녀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시는 그의 유배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시를 노래한 성례에게 김춘택은 신분을 초월해 성례를 직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우정을 쌓아갑니다. 김춘택이 유배를 와서 유유자적의 풍류도 즐기고 이건 유배 생활이 아니라 여행 온 것 같아요. 비교적 좀 자유롭게 예, 좀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유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또 제주도의 여러 가지 그 문화들이나 제주도의 여건들을 또 직접 목격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했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긴 글 중에 이 잡녀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잡녀면 저희가 아는 그 해녀. 네, 맞습니다. 오. 네. 그래서 잡녀설에 보면은 해녀하고 직접 해녀한테 질문하고 답을 듣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뷰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해녀가 자기는 이 바다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정말 힘들게 이 뭐 전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캐고 온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관아의 관리들한테 이 전복들을 이제 바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복들이 생각보다 많이 못 캐면은 그 전복을 사다가 그 수량을 채워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형편이 아주 그냥 안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잡녀설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의 어떤 생활들을 목격을 하고 네.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 우리가 그 시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탄환 같은 외딴 섬 안에 백성들 생활 절로 힘들어 생각지 못한 가을 병충해 또 여름 홍수 가뭄 이어지네. 지난번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마을마다 부질없이 재단을 쌓았지. 척박한 땅에서 기후와 맞서 싸우며 삶을 일구는 제주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던 김춘택. 오 년간의 제주 유배 생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선생님, 김춘택이 이렇게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그 이후의 삶은 또 어땠나요? 그 이후에도 그렇게 뭐 화려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뭐 벼슬에 나가거나 네.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종 때에 와서 뭐 이제 그 벼슬에 추종이 되고 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김춘택의 삶을 보면 정치적인 소용돌이 안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런 삶이 아니었나 합니다. 김춘택의 기록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기가 여기 와서 유배 생활을 한 것이 이제 조금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면 아무도 기억을 못할 거다. 내가 이곳에서 유배를 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이런 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다사다난했던 이 네. 김춘택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남길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2주 동안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 주실 거죠? 아니요, 다음 주엔 제가 안 나올 텐데. 꼭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나와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힘차게 외쳐 주시죠, 선생님. 네,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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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